시간에는 일단은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중에서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에 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수업 목표입니다. 첫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량 보존 법칙을 모형을 이용하여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총 5개입니다. 질량과 질량 보존 법칙, 그리고 원자의 종류, 수, 배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교과서 26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오늘은 교과서 26, 27, 28, 2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음악이 끝날 때까지 약 2분 정도 교과서를 읽으며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 반응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이것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뜻합니다. 즉, 물질이 반응하여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에서는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요.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만 원자의 종류와 수는 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화학 반응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화학 반응식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은 총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화살표를 가운데에 두고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을, 화살표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쓰는 단계입니다. 이때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사이를 플러스 부호로 이어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도록 개수를 맞추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는 총 3단계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앙금 생성 반응, 두 번째는 기체 발생 반응, 세 번째는 연소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 과정을 통해서 화학 반응에서 질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위두랑에 올린 실험 영상을 아직까지 보지 않은 학생은 지금 실험 영상을 보고 돌아오도록 합시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각각 유리병에 담아서 질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질량은 65.7g이었고요. 한쪽 용액을 반대쪽 유리병에 모두 담은 후 반응을 시켰습니다. 이때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되었고 질산 나트륨도 생성되었습니다. 모든 반응이 끝난 후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65.7g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체 발생 반응이었습니다. 커다란 유리병에 탄산칼슘을 넣고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병에 묽은 염산을 담아 놓습니다. 이때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47.4g이었습니다. 반응을 모두 시켰더니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형성되었고 염화칼슘과 물이 생성되었습니다. 반응을 시킬 때는 밖에 있는 뚜껑은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한 후 안에 들어있는 작은 유리병의 묽은 염산만 탄산칼슘과 반응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후 질량을 재었더니 47.4g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앙금 생성 반응 혹은 기체 발생 반응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소 반응에서도 질량 변화를 확인하면 나무가 연소할 때 나무와 산소가 반응합니다. 그 결과로 재와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나무와 산소의 총 질량과 생성된 재, 이산화탄소, 수증기의 총 질량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항상 같고 이것을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을 O형으로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반응을 O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염화나트륨, 질산은입니다. 반응 후에는 염화은과 질산 나트륨이 생성됩니다. 이때 반응 전 나트륨의 원자 개수는 하나, 염소 하나, 은 하나, 질소 하나, 산소는 총 3개입니다. 반응 후를 관찰하면 은 하나, 염소 하나, 나트륨 하나, 질소 하나, 산소는 총 3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응 전 후를 표로 작성하여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반응 전 나트륨, 염소, 은, 질소는 모두 하나씩이었고 산소는 3개. 반응 후에도 나트륨, 염소, 은, 질소는 하나씩, 산소는 3개였습니다. 그러므로 반응 전과 반응 후 물질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 모든 원자의 종류와 모든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질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지만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때 반응 전 칼슘 원자는 1개, 반응 후 칼슘 원자는 역시 1개였고요. 반응 전 산소 원자는 하나, 둘, 3개였고요. 반응 후 산소 원자는 하나, 둘, 3개입니다. 반응 전 탄소 원자는 1개, 반응 후 탄소 원자는 1개, 반응 전 염소 원자는 2개, 반응 후 염소 원자는 2개, 마지막으로 반응 전 수소 원자는 2개, 반응 후 수소 원자는 2개. 이렇게 원자들의 배열은 변화하지만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총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무엇과 무엇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까요? 바로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바로 이것이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니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바로 틀린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관찰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 그리고 나무가 연소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 모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였습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함을 확인할 때는 늘 갇힌 공간 안에서 실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진행할 경우 기체가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디귿은 원자의 배열만 바뀌고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위두랑에서 구글 설문을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